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IB PYP 커리큘럼 설계 시리즈. 오늘은 그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설계한 POI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각 유닛을 실제 수업 단원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즉 UOI, Unit of Inquiry를 어떻게 개별 설계하고 그 설계를 어떻게 협업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OI는 학교 전체의 탐구 구조라면 UOI는 그 구조를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행 단위입니다. 학생들이 만나는 수업, 프로젝트, 활동, 평가가 모두 UOI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UOI는 단순히 주제를 정해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질문하고 탐구하고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설계된 하나의 학습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UOI는 학생의 사고를 넓히고 실전으로 이끌며 평가까지 연결되는 기본적인 설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UOI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초학문적 주제, Transdisciplinary Themes. 두 번째는 탐구 주제, 유닛 주제죠. 세 번째는 중심 개념, Central Idea. 네 번째는 관련 개념, Related Concepts. 다섯 번째는 탐구 질문, Lines of Inquiry. 여섯 번째는 탐구 선언문, Statement of Inquiry. 그리고 다음은 학생의 사전 이해와 배경 지식, Prior Knowledge. 그리고 교과 통합, Subject Integration. 다음 평가 계획, Assessment. 그리고 학습자 행동, Learner Action. 그리고 반성 및 협력적 검토, Reflection and Collaborative Planning.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UOI, Unit of Inquiry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중심 개념과 탐구 주제를 정하는 것입니다. UOI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심 개념, Central Idea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 개념이 바로 단원 전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잡아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초학문적 주제가 Sharing the Planet,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면요. 여기에 중심 개념을 생명체는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개념으로는 책임, 자원, 공존과 같은 키워드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개념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통찰을 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탐구 질문 만들기입니다. 탐구 질문은요, 학생들이 탐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질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질문인데요. 예컨대 자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 질문으로서 왜 자원은 공정하게 나누어야 할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논제 질문으로서 모든 사람이 같은 자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던져보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요, 학생들이 그냥 지식을 암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사고하고 토론하고 확장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단계 사전 이해와 배경 지식 점검입니다. IB에서는 학생들이 이 단원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전 이해, prior knowledge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걸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 배우는 것을 연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KWL, Know, Want to Know, Learned 차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생각지도, 마인드맵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방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간단한 진단평가로 선행 개념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학생들의 기존 생각을 끌어내야 합니다. 이번째는 네 번째 단계 교과 통합과 활동 설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여러 교과를 하나의 중심 개념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초학문적 주제는 여전히 Sharing the Planet입니다. 과학 시간에는 식물의 성장과 자원 이용을 다루고, 사회 시간에는 자원 분배와 환경 갈등을 탐구하고, 국어 시간에는 정보 글을 써보고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어보고, 미술 시간에는 자원 재활용 아트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교과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번에는 5번째 단계 평가 설계입니다. IB에서는요, 평가를 그냥 시험이나 퀴즈로 끝내지 않습니다. 탐구 과정 자체를 하나의 일부로 평가를 봅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요, 진단평가가 있는데 처음에 사전 이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형성평가, formative assessment죠. 수업 중 한번 관찰해보고, 토론해보고,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점검해보고, 마지막에 총괄평가, summative assessment가 있는데요. 이때는 포트폴리오나 발표나 퍼포먼스 과제 등을 통해 마무리합니다. 평가할 때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학생이 중심 개념을 정말로 잘 이해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6번째 단계는 학습자의 행동, learner action에 관련한 것입니다. UI를 설계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학생이 이 탐구를 통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IB에서는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고 행동하는 것을 학습의 진짜 목표로 봅니다. 행동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식 기반 행동은 환경 캠페인 자료를 만들어 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정서적 기반 활동은 친구의 발표를 경청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 행동은 한번 동네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 행동으로서는 학급 안에서 자원보호 주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배운 것을 진짜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UI는 한 교사 혼자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UI는 반드시 팀 기반으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협력적 검토, collaborative review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설계한 초안을 공유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 피드백에 대한 워크숍을 해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네 번째는 PYP 코디네이터가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후 피드백 수렴 및 개정의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협업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비판하기보다는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대화하고 학생 중심의 시각에서 단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실천 예시로 3학년 UI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Sharing the Planet, 즉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원의 중심 개념은요, 생명체는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간다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된 세상 속에서 자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는 걸 중심에 두고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개념과 연결되는 관련 개념은 상호 의존성 그리고 책임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생명체나 지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탐구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떤 자원을 이용해야 할까?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쓰는 물, 공기, 음식, 에너지 같은 자원을 직접 찾아보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자원은 모두 공평하게 나눠지는가? 이 질문은 세상의 불평등이나 자원의 편중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자원을 어떻게 아껴 쓸 수 있을까?입니다. 이건 배운 걸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는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교과별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 시간에는 자원의 종류를 조사하고 간단한 자연 자원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정보글을 써보거나
캠페인 포스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죠. 사회 시간에는 실제 뉴스 사례를 찾아서 자원 갈등 사례를 분석해보고 해결 방법을 발표하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시간에는 자원 소비량을 계산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멋진 그래프를 만들어서 시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학습 과정을 평가할 때는요. 학생들이 활동과 결과물을 모은 학습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개념 지도를 함께 직접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환경보호 캠페인 발표를 하고 또 발표를 마친 후에는 자기 반성 보고서까지 작성해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학생들은 자원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그 책임을 실천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UOI를 만들려면 어떤 점들을 꼭 체크해야 할까요? 수업을 설계할 때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중심 개념이 정말 명확한가? 단원의 핵심이 흐릿하거나 애매한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탐구 질문이 학생들의 사고를 진짜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 단순히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교과 활동이 통합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가? 국어, 사회, 과학과 같은 과목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와 핵심 개념을 향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학생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지? 를 고민하고 작은 실천이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가 학습 목표와 잘 정렬되어 있는가입니다. 평가가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중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 과정에서 협력적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혼자 책상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고 피드백을 받아 계속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UOI 설계안을 한번 만들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듬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UOI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고 조율하고 개선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UOI는 POI의 실행 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중심 개념으로부터 시작해 탐구 질문, 사전 이해, 활동, 평가, 행동의 흐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과 간 통합과 협력적 설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설계된 UOI는 반드시 검토와 수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실제 삶과 연결된 행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다음 5강에서는 학습자 행동, 액션, 평가 및 반성 시스템 구축, 그리고 UOI의 실행 후에 피드백을 통해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질문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